공부 지상주의 아래에서 자란 학생들이 많다. 부모들의 공부해라 라는 잔소리는 종종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라, 너는 공부만 하면 된다 라는 말로 악화되거나 제발 공부 좀 해라, 성적만 올라가면 원하는 거 다 사줄게 하는 애원으로 바뀐다. 공부는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거다. 부모의 기쁨은 단지 부차적인 문제여야 한다. 이것의 앞뒤가 바뀌는 것이 공부 지상주의다. 하라는 대로 공부하고 있으니 내 할 일은 다 한 거 아니냐 라는 자세인 거다. 부모님에게 지금 공부 중이니까 건드리지 마 하고 짜증을 내거나 이부자리 정돈과 책상 정리를 공부하기에도 바쁘니 부모님이 대신 해주고 있다면 공부 지상주의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학생은 우선 공부조차도 잘할 수 없다. 공부는 장기 레이스다. 우리를 우승하게 만드는 것은 출발선에서의 비약이 아니라 지속력과 뒷심이며, 이런 힘의 본질은 자기 목적적인 동기부여에 있다. 남이 하라고 해서 하는 공부는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공부는 하는 만큼 내 것이라는 단단한 인식이 없으면 결국 뒤처질 수밖에 없다. 한 명의 사람으로서 자기의 할 일을 다하자. 그런 후에 공부를 하자. 공부하는 힘은 사람의 도리와 동떨어져 있지 않다. 공부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자라면 공부조차 모르는 사람이 된다. 365 공부비타민, 공부조차 모르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면 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이토 다카시 교수의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다카시 교수는 말하길 일부러라도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해요. 인생에서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고독해지는 시간이 있죠. 예를 들어 재수를 할 수도 있고 수험생이 될 수도 있고 갑자기 일을 쉴 수도 있고요. 물론 혼자 있게 되면 외롭습니다. 당연히 그럴 겁니다. 저도 자취생활과 수험생활을 해봐서 조금쯤 압니다. 그때는 딱히 표현은 안 했지만 상당히 다운된 상태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규칙적인 운동이 저의 숨통을 트여주었더랬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을 만나게 되면 비록 외롭더라도 그 시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거나 컴퓨터 게임, 미드에 빠져서 혼자라는 사실을 애써 잊으려 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혼자인 것은 만나는 사람도 없고 일도 없고 이렇게 혼자인 것은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겠지, 나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이겠지 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선물로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다카시는 한술 더 뜹니다. 일부러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일에 치이고 학교 생활이 바쁘고 또 가족이 있으신 경우에는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주위에 육아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아무튼 다카시는 그렇게 직장과 학교 생활에 바쁘더라도 일부러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자신이 성장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렇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 스스로를 단련하는 시간입니다. 진실로 그렇죠. 공부는, 단련은, 수행은 혼자서 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고 무언가를 제대로 배우고 기술을 갈고 닦는 것은 혼자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학원이나 독서실을 같이 다닌다고 해도 그건 마치 첫 시간에 제가 비유한 것처럼 산을 올라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등산을 한다 해도 결국 짐은 내가 지는 것이고 걸음도 내가 옮겨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있어야 한다면, 아니, 일부러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나를 단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고, 나를 단련하는 시간이 있어야 더 나은 내가 되는 거죠. 저는 사실 이 한 가지는 저의 경험에 의해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면 자신감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요,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그래서 자기가 잘 해낼 수 있는지 의심이 들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도대체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 건지, 내가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지 이렇게 걱정만 끊이지 않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혼자서 무언가를 해내십시오. 두꺼운 책을 독파해도 좋고 원서를 한 권 읽어내도 좋고 매일 10km를 달려내도 좋습니다. 사람의 자신감이란 그때 생깁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혼자서 묵묵히 조용히 해낼 때 그때 비로소 아, 내가 할 수 있구나 하는 잔잔한 깨달음이 들면서 진짜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밖으로 나가는 거죠. 혼자 있을 줄 알아야 자신감이 있습니다. 반대로 혼자 있을 줄 모르는 사람은 실상 여럿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도 자신감이 잘 없습니다. 자신감이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믿는 힘이죠. 스스로를 믿는 힘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야 생깁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일단 무언가에 도전을 해봐야겠죠. 다른 사람들과 적당히 무리지어 어울려서는 진짜 도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이토 다카시 교수의 혼자 있는 시간의 힘,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혼자 단련하고 차근차근 실력을 늘려 완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가라데와 테니스에 열중했을 때 종종 하던 생각이다. 시합 형식으로 연습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승부에 일희일비 하다 보면 시간은 금방 가지만 혼자 실력을 기르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선수로서의 미래는 짧다. 이를테면 프로야구 선수는 프리배팅이라고 해서 실제로 볼을 치는 연습도 하지만 뛰어난 선수일수록 그냥 혼자서 스윙 연습을 열심히 한다. 스윙은 주위에 사람이 있든 없든 자기 자신과 치열하게 싸워나가는 연습법이다. 메이저리그의 마스이 히데키 선수는 요미우리 자이언츠 시절에 나가시마 시게오 감독과 함께 자주 스윙 연습을 했다고 한다. 당시 나가시마 감독은 스윙 마니아로서 현역 시절에는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 스윙 연습을 자주 했다. 자다가도 타격 폼이 걱정돼서 연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고 하니 역시 대단한 선수는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 보통 선수들이라면 연습 후에 술 한잔을 하고 푹 깊게 잠들 것이다. 흥미롭게도 재능이 많은 사람일수록 혼자일 때 자신이 이루어야 할 세계에 대해 생각한다. 즉, 혼자만의 시간에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재능의 증거라고도 볼 수 있다. 끝까지 나를 믿어줄 사람은 오직 나뿐이다. 예술가 중에는 고독을 잘 극복한 강한 정신력의 소유자가 많다. 헨리 밀러나 피카소 같은 예술가들은 하루도 여자없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미지지만 사실은 고독과 가까운 사람들이었다. 시인이자 작가인 메이 사트는 스스로 단독자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절망의 밑바닥에서 치고 올라왔다. 사트는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밝히면서 대학 교수직을 잃고 작가로서의 입지도 위태로워졌다. 거기에다가 시련과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 등의 불행도 겹쳤다.
사트는 전혀 연고가 없는 곳으로 홀로 떠나 살면서 스스로의 고독을 바라보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그의 책 혼자 산다는 것에서 사트는 고독은 도전이며 그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썼다. 그래도 삶의 깊이를 맛보려면 어쨌든 고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메이 사튼의 혼자 산다는 것 중에서 한 단락을 읽어보겠다. 몇 주 만인가 겨우 혼자가 될 수 있었다. 진짜 생활이 또 시작된 것이다. 기묘할지도 모르겠지만 내게 있어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이미 일어난 일의 의미를 찾고 발견하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지 않는 한 친구뿐만이 아니라 정열을 걸고 사랑하는 애인조차도 진짜 생활은 아니다. 메이 사튼의 말은 참으로 맞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온전한 내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되어 자신의 개성과 성격을 전부 드러내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상대방에 맞추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트는 자신의 중심을 되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사트는 고독 속에서 창조의 풍요로운 시공을 보고 있었던 거다. 예술가들이 정신적으로 강한 것은 고독의 힘을 스스로 만들기 때문이다. 즉, 인간 정신의 강인함이란 단독자가 기꺼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누구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이 세상에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절망감에 빠진다. 그럴 때 자신이 직면한 상황의 의미를 찾고 자기 자신만큼은 항상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 상황은 달라진다. 고독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떠한 시련에도 쉽게 꺾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중요한 순간에는 관계도 끊어야 한다. 사실 나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다. 혼자라는 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성격으로 자랐다. 나는 3남매의 막내로 부모님과 누나, 형에게도 귀여움을 받고 자랐다. 또 아버지가 회사를 경영하셨기 때문에 항상 집은 북적였다. 그렇기 때문에 도쿄로 상경한 후의 학창시절은 외로움이라는 시련을 극복하는 시기였다. 처음에는 하숙집에 혼자 있기 싫어 툭하면 친구 집을 찾아가곤 했다. 하지만 조금씩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게 되었다. 진짜 고독해보지 않으면 자신을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농밀한 시간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옛말에 괄목상대, 선비란 헤어진 지 사흘이 지나 다시 만날 때 눈을 비비고 다시 봐야 할 정도로 성장해 있어야 한다 라는 말이 있다. 이 속담처럼 사흘 동안 서로가 엄청난 성장을 이뤘다면 혼자 있는 시간을 이상적으로 보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신뢰하는 친구와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함께하지 않아도 좋다. 만나지 않는 동안 서로가 고독 속에서 절차탁마해간다고 마음먹으면 의지가 생긴다. 마음속에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으니까 정신적으로도 외롭지 않다. 요즘 20대에게는 애초에 적극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청년기, 특히 10대, 20대에 진짜 힘을 키우지 않으면 인생은 보잘것없이 끝나버린다. 원하는 일을 하고 인생을 풍요롭게 살고 싶다면 인생의 어느 시기에는 스스로 교제를 끊을 필요도 있다. 나의 중학교 친구 중에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는 대학을 졸업할 무렵 공부할 시간이 없다며 내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나는 그때 한창 고독에 빠져 24시간이 온전히 나만의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너는 하루 종일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말은 변명에 불과하다. 일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착각하고 있다라면서 거침없이 퍼부어댔다. 인생에는 정말로 승부를 걸어야 할 때가 있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교제를 완벽하게 끊고
하고 있는 일도 철저히 정리하여 생활 전체를 점검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거의 모든 시간을 온전하게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수입이 없어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감수한다면 24시간을 온전히 자신의 손에 넣기란 의외로 간단한 일이다. 그 친구는 내 독설에 엄청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만나보니 역시 내 말대로 교재를 줄이니 놀랄 만큼 많은 시간이 생겼다라면서 나의 조언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그리고 치열하게 공부해서 결국 간절히 바라던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다. 물론 사람이 평생을 철저한 고독 속에서 살 수는 없다. 혼자 살 수도 없다. 하지만 중요한 시험이나 일의 마감처럼 특별히 집중을 필요로 하는 기간에는 이 방법이 효과적이다. 원치 않던 고독에 빠지면 외롭고 쓸쓸한 기분이 든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고독을 직면하면 강해진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그는 젊은 시절의 몇 년 정도는 고독의 시간을 경험했을 것이다. 그 단독자로서의 혼이 그 사람의 밑바탕에 수맥처럼 쉼없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혼자가 되면 되는 대로 충실하고 창조적인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이용하여 혼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세계를 즐길 수 있다면 40대, 50대 아니면 60대가 되어서도 충실한 날들을 보낼 수 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즐겁고 혼자가 되어도 만족스럽다. 하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젊을 때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습관, 즉 고독의 기술을 익혀두어야 가능한 일이다. 친구와 함께 안락한 날만 보낸 사람은 갑자기 혼자가 되었을 때 그 외로움을 감당하지 못한다. 애초에 뭘 해야 할지를 모르니 그저 단골 술집에 들러 좋아하는 술이나 안주가 나오면 기뻐하는 발전 없는 즐거움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다. 단골 술집에 들러 낯익은 사람들과 잡담을 나누다가 돌아와 잠자리에 드는 인생이라면 고독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후회 없이 살았다는 생각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혼자 잘 설 수 있어야 함께 잘 설 수 있다. 요즘 학생들은 친구나 연애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대부분의 시간을 이 두 가지에 할애하고 나머지는 일이나 학업 같은 의무적인 일을 하는데 쓴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빼고 나면 오롯이 자신을 위해 쓰는 시간이 매우 적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이메일이나 스마트폰으로 누군가와 끊임없이 연락을 하면서 혼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샘에 물을 비축할 수도 샘에서 물을 퍼 올릴 수도 없다.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면 교제도 중요하다. 그러나 우정과 연애도 중요는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당연히 독이 된다. 적극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의 안에 샘을 파고 지하수를 열심히 퍼 올려야 한다. 자유롭게 내면에 축적된 내공을 꺼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매력적으로 보인다. 혼자여도 괜찮다라는 당당함이 여유로움과 안정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는 일마다 제대로 풀리지 않고 친구도 연인도 떠나는 순간은 누구나 감당하기 어렵다. 그때의 외로움은 겪어본 사람만이 안다. 그러나 그 고독을 극복하고 내면에 깊이를 더한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수동적인 고독을 넘어 적극적인 고독을 선택한 사람, 안락한 자리를 뿌리치고 나서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사람은 깊고 빛날 수밖에 없다. 나는 팀을 상당히 좋아한다. 콤비나 트리오라는 조합도 역시 좋아한다. 실제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2인조, 3인조로 일하면 일이 훨씬 수월하게 진행된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각자 단독자가 되어야 한다.
혼자서 충분히 일 처리를 잘하는 사람끼리 팀을 짰을 때 콤비나 트리오는 저력을 발휘한다. 콤비의 경우 두 사람의 균형이 맞지 않거나 둘이 함께 할 수 없을 때에는 둘 중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모두 사라지고 만다. 그렇게 둘은 서로에게 자극이 되는 사이로 존재해야 하고 서로가 단독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파트너가 있다면 자기 안의 샘을 파내려갈 때 가장 큰 힘이 된다. 명심하라. 혼자 잘 설 수 있는 사람만이 함께여도 잘 설 수 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사이토 다카시 교수의 혼자 있는 시간의 힘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지를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부 비타민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